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킬링 필드를 아십니까? 지난 198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롤랑 제프가 감독한 그런 영화죠. 이 영화는 캄보디아 사태를 담고 있습니다. 1973년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군으로 인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크메르 루즈군은 캄보디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넣는다며 당시 지식인, 이런 인텔리들을 모조리 잡아서 학살했습니다. 손을 보고 굳은 살이 없거나 그리고 안경을 꼈거나 이 밖에 영어 ABCD만 알아도 이것이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런 것을 담은 영화 킬링 필드, 1984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당시에 크메르 루즈군이,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군이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 600만의 3분의 1인 200만 명을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곳곳에는 해골이, 그리고 뼈가 온 곳에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지칭하여 킬링 필드, 죽음의 땅이란 그런 영화 제목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뉴욕타임스 기자 시드니 기자였습니다. 이 시드니 기자가 현지 통역관 겸 현지 기자인 디스 프란과 우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크메르 루즈군이 함락을 했습니다. 수도 프놈펜을.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디스프란 가족들은 미리 외국에 탈출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함께 외신 기자들과 같이 함께 포박이 됐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으로 피난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프란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짜 여권에 사진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이 발각이 됐고 결국 디스프란은 크메르 루즈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죽음의 땅을 탈출해 나와서 시드니 기자와 재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장황하게 외신 기자 이런 등등을 설명하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한 것이 화근이 돼서 지금 난립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찬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그렇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처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 대변인이 이번에는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이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주재 기자 이모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말을 또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을 내뱉은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입니다. 미국 국적 통신사에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독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의 글을 썼다. 이렇게 이모 기자를 폄하하고 아주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외신 기자, 실제 기자란 게 이렇습니다. 기자란 것은 개인 한 사람이지만 이게 한 언론 매체에 소속됐을 경우 이 기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 데스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크에서 또 기사를 스크린을 합니다.
스크린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타이틀 그리고 서브 타이틀 이런 것은 데스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쓴 글이 기사가 송고될 경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이 기자 개인의 기사가 아니라 그 언론사 전체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있고 데스크가 있고 그리고 에디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언론 매체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것이지 어떤 기자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식 대변인은 이 담당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냈던 것입니다. 이 논평이 나오자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 매체, 외국 매체입니다. 500여 기자가 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평은 정말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 공식 절차로 제기돼야 하며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신 기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중요한 메신저입니다.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자들이 지금 한국 정부의 언론 형태, 특히 정부 여당의 언론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한 BBC 기자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SNS상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행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사태에 일어났을 때 외신 기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 블룸버그 통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했던 그런 블룸버그 통신 외에도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미국의 유수한 언론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김정은은 문재인보다 더 나은 그런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간첩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에이전트를 구할 수가 없다. 훨씬 수석 대변인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도 말했습니다. 김정은 대변 비판은 한국 정치뿐만 아니고 지금 워싱턴 그리고 뉴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과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을 가하고 해도 이렇게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처럼 이렇게 논평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사기꾼, 오입쟁이 이런 소리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방어하거나 또한 비평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정말 이번 민주당 논평은 너무 좀 치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사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각 야당에서도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효상 의원은 이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죠. 이것은 정말 나라 망신이다.
기자 취재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또한 역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문두환이라고 했습니다. 문두환, 문재인 플러스 전두환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성으로 문두환이라고 했고, 이전에 어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 놓은 한 후보는 문두로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이라 하지 말고 인민민주당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요즘 너무 많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란 것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간, 야당과 여당 간에 서로 대화를 주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종의 야전사령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전 군사 시절에도 원내대표는 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뭐 간에 무조건 공격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종창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 그리고 비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공격,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 친여 여론기관, 제가 무슨 미트라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서 조사 결과를 제가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친여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문재인 지지도가 계속 하락, 그런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계속 오른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 터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떠고 굉장히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행동,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유불리가 금방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 측의 이런 모습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스마트하지 못하다,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먹고 삽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또한 날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KBS라든지 MBC 이런 등등 얼마나 수많은 친여 언론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좌파 언론에서 잘하면 청와대 또 끌어다 씁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좌파 언론 출신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이 정도 하면 먹혀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신은 뚜렷한 줏대가 있고 그런 특파원들이 절비한 것이 바로 외신입니다. 외신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앞으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언을 하건대 이해식 대변인 바로 블룸버그 이모 기자한테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심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에 더럽혀진 그런 명예도 조금은 씻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최근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해서 잘못 저지르고 있는 언론관, 특히 외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